안녕하세요. 법률사무소 윤쌤의 허인규 변호사입니다. 오늘 이 시간에는 이제 유류분과 관련돼서 그 반환과 관련돼서 좀 쟁점이 되는 부분이 있어서 말씀드리려고 합니다. 어떤 내용이냐면은 보통 이제 유류분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특별수익이 있는 당사자한테 특별수익으로 인해서 당사자가 받은 특별수익은 주로 이제 증여와 유증인데, 증여나 유증을 받은 그 당사자한테 반환 청구를 하면서 자기의 유류분이 침해됐다라고 하면서 반환 청구를 하면서 반환을 할 때 자기의 유류분을 침해한 증여와 유증이 함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. 증여도 특별수익이고 유증도 특별수익인데 이렇게 함께 있는 경우에 유류분 반환은 누구에 대해서 얼마를 청구해야 되느냐, 이 문제가 발생하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. 이와 관련해서 그 민법 조항과 함께 사례를 통해서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. 일단 이와 관련된 민법 조항을 보시면 민법 1116조입니다. 반환의 순서, 유류분 반환의 순서입니다. 증여에 대하여는 유증을 반환받은 후가 아니면 이것을 청구할 수 없다. 이걸 잘 이해하신다면은 유증을 반환받은 후에 증여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. 순서적으로 얘기하면은 유증재산에 대해서 유류분을 먼저 청구한 다음에 그래도 못 받으면은 이제 증여에 대해서 청구할 수 있다는 아주 간단한 내용입니다. 그 취지는 이 증여가 상속 개시에 앞서, 즉 그 상속 개시라고 하면은 피상속인의 사망이죠. 사망 전에 유증보다 먼저 효력을 발생한 것이니까 그 수증자, 증여를 받은 자의 신뢰를 보호할 필요성이 수유자, 유증에 의해서 재산을 받는 사람보다는 더 크고 반환 청구에 의한 거래의 안전을 최대한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되고 있습니다. 즉 증여는 유증보다 먼저 이루어져서 10년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 30년 전에 이루어질 수도 있고, 그러한 먼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 수증자의 신뢰를 먼저 보호할 필요성이 있고, 그 먼저 이루어진 증여에 의해서 또 다른 그 제3의 거래가 계속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그 거래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취지라는 것입니다. 아주 간단한 사례로 이제 말씀드리고, 이보다 더 복잡한 사례도 있지만 오늘 이 시간에는 이 조문을 이해하기 위해서 가장 간단한 사례로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. 피상속인은 어머니이고 아버지가 먼저 돌아가셨다고 가정하고요. 상속인으로는 A, B, C가 있을 때 어머니가 남기신 재산이 약 2억 정도였습니다. 그리고 그 유언으로 자녀 B에게 2억을 유증한다는 유언을 하셨습니다. 즉 남긴 재산 2억 모두를 B에게 전부 다 주겠다는 유언이었겠죠. 그리고 그 전에 사전 증여가 있었는데 A에 대해서 약 7억에 대해서 증여가 있었던 사안입니다. 이 사안에서 C는 아무 재산도 못 받았기 때문에 당연히 이제 유류분 청구를 생각하고 있겠죠. 그래서 유류분을 계산하는 방식을 간단히 살펴보면, 유류분 기초재산은 상속재산, 즉 남아있는 재산 2억에 사전증여 재산, 먼저 이제 지급한 7억까지 합해서 9억이 유류분 기초재산이 되고, 여기에 이제 그 법정상속분을 곱하게 되죠. 3분의 1씩 곱하면은 각 3억이 법정상속분이 됩니다. 그리고 유류분은 그거의 2분의 1이 되겠죠. 그래서 1.5억이 각자의 유류분이 되게 됩니다. C 입장에서는 1.5억을 청구할 수 있는 거죠. 그럼 누구한테 청구해야 되느냐? 앞에 말씀드린 대로 민법 1116조에 따라서 유증받은 B에 대해서 먼저 청구할 수 있다는 겁니다. 막바로 A에 대해서 청구할 수 없다는 것이죠. 그래서 B한테 먼저 청구한 다음에 모자라면 A한테 청구할 수 있다. 이게 이 조문의 효력인 것입니다. 여기서 이제 주의하실 건, C는 B의 유증재산으로부터 먼저 반환을 받는데 단 B는 2억을 받았죠. 2억에 대해서 전부 청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B 자체도 본인의 유류분이 있을 겁니다. 본인의 유류분이 1.5억이니까 자기가 2억을 받는다 치더라도 1.5억은 보장이 돼야 되는 거죠. 그러니까 1.5억을 뺀 0.5억 한도 내에서 C한테 반환하면 되는 것입니다. 그런 결과 결국은 C는 B한테 받을 수 있는 유류분 반환 가액은 0.5억이고 자기의 유류분은 1.5억이니까 나머지 못 받은 1억을 대신 이 7억을 받은 A한테 청구할 수 있다. 이렇게 계산이 되는 방식입니다. 사안이 아주 간단해서 이해하시기 편하시겠지만 이게 좀 복잡한 사안으로 가다 보면은 증여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수도 있고 유증받은 사람이 여러 명일 수도 있습니다. 그런 경우에는 어떻게 처리될지 상당히 복잡한 계산식을 가지게 되는데요. 오늘 이 자리에서 그런 상황까지 다 말씀드리긴 어렵고 일단 이렇게 기본적인 사례를 설명을 드리겠습니다. 정리를 하자면 특별수익으로 증여뿐만 아니라 유증도 함께 있는 경우에는 수증자에게 유류분 청구가 들어왔다면 수증자는 증여를 받으신 분 입장에서는 수유자, 나 말고 유언받은 사람한테 먼저 청구하라는 항변을 할 수가 있습니다. 이 경우 유류분 반환 청구권자는
그 수의자에 대해 반환 청구를 하더라도 유류분의 부족이 있다는 점과 그 부족의 정도를 입증해야 한다는 점이 오늘의 핵심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. 네, 오늘 유류분 반환 순서와 관련해서 증여와 이중이 있는 경우 어떤 식으로 처리되는지 간단히 알아봤습니다. 혹시 이와 관련해서 문의가 필요하시거나 상담이 필요하신 분은 언제든지 저희 법률사무소 유쌤으로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